사실 초기 단계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그 부분이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데, 나중에 소득세 계산을 할 때 비용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 증빙을 못 모아 놓으신다거나, 사업자가 되시는 순간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세목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세,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소득들을 1년에 한번 몰아서 이제 종합소득세나 혹시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낮추려는 그냥 단지 세율이 낮은 것 때문에 법인을 선택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조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브랜드의 최승영입니다. 여러분, 세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창업하기 전에 꼭 세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지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와 관련된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네. 그 창업을 할 때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창업을 하시고 사업에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이 그 기존에 혹시 근로자로 근무하실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초기 단계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그 부분이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데, 우선 흔히 놓치시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소득세 계산을 할 때 비용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 증빙을 못 모아 놓으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업종에 따라서 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세무 이외의 요건이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 잘 하시겠지만, 그거에 따른 또 세법상 적용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미리 세무에 대한 것도 좀 검토는 하고 시작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무도 되게 낯선 분야일 수가 있는데, 처음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제 요새는 이제 워낙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서 준비 사항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대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은 사실 이제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표님도 그러셨었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흔히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로 이제 거의 세금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자가 되시는 순간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세목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세,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소득들을 1년에 한번 몰아서 이제 종합소득세나 혹시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일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황하는 일이 좀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저도 부가세만 내려면 정말 허리가 막 휘는데 정말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훨씬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업종별로 네.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나요? 이제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소득을 발생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뭐 도소매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부터 네. 또 많이 있는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가 워낙 격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새로운 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서 그 관리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라는 그걸 근거로 세무서에서 또 업종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가 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업종 코드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도소매나 제조업 서비스, 물론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새로운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은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게 과연 어느 쪽, 지금 분류되어 있는 업종 구분상 어디에 해당할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사업자를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을 하면 우리의 그 업무를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처음 접수하시는 그 담당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추후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사실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구분이 돼서 등록 신청이 돼도 그거의 책임이 그 담당 납세자 조사관한테 부여가 되지 않아요. 책임이. 그래서 그리고 그 실질은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업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 분류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로자셨다가 사업자 내시고서 부가세를 내실 때 좀 당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사업자로서 뭐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매출을 일으킬 때 그 안에 일어난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소매 같은 경우 혹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팔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을 사거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내가 판 것들에 대한 차액을 말하자면 그냥 부가세로 쉽게 그렇게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내신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업종별로 그런 성격 차이를 좀 구분하시는 것도 나중에 그런 세금을 대하실 때 좀 덜 당황하시는 게 되겠죠. 네. 그럼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네.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아마 세무사님들 따라서도 이제 말씀 주시는 게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려요. 되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흔히 이제 아시고 세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적용하는 세율이 현재 어쨌든 그 법인소득세로 내는 법인세율이 조금 낮아요. 그 과표에 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법인을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낮추려는 그냥 단지 세율이 낮은 것 때문에 법인을 선택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자본금을 들여서 법인을 이제 법원에 등기를 내서 법인을 세우고 그거를 운영을 해서 소득을 내는 건데, 그 순간 사실은 뭐 제가 투자한 돈도 그렇고 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법인의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마인드로 법인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일단 세율적으로 차이가 있고, 법인은 일단 그 대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나 그런 때 있어서 더 신용도는 좀 높을 수 있죠, 개인보다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도 법인으로 세워서 하더라도 그게 좀 시간이 들어가야 네. 이력이 좀 쌓여야 그렇긴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점이 법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인을 내가 세워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익을 창출을 해내도 그거를 내가 만일에 개인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동일한 세금 부여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건 당연히 뭐 하셔야겠지만 그냥 세율 비교만으로 법인을 세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 좀 더 이제 자세히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세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 이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네. 있나요? 절세 비법.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세무서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홍보 문구를 많이 써놓죠.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정확한 세금 계산이 절세 기본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데 좀 아시겠지만 요새는 그 시스템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거나
뭐 비용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요새 현금 쓰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상 사실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뭐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절세라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실제로 납세자분들을 수임하고 할 때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현재 숨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일에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죠. 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들에 대한 증빙,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아놓으시고 관리하시는 거. 그게 사실은 절세라고, 좀 뭐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분명한 절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나라에서 어쨌든 세금을 거두면서 중소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조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그 감면이나 세액을 감면해주거나 공제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챙기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하시고 그걸 문의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를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요건들을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어떤 절세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겠네요. 세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세무사님 같은 분한테 그 세무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주시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업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 자체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겪게 되는 세목들인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뭐 개인 사업자는 2번, 법인 사업자는 4번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만일에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그게 이제 뭐 매달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지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제 사업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그 신고나 이런 제출 의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도와드리고, 그리고 끝을 가자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1년마다 그런 소득세에 대한,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런 소득세 신고,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사업을 접으시게 되면 폐업하고 뭐 그런 것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계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자에게 세무 관련된 좀 팁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지금까지 하던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쭉 이 업을 해오면서 납세자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사실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내지, 그리고 최대한 일종의 편법을 쓰다가 걸리면 내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사업을 옛날부터 오래 하시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한번 사고가 터지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니까, 오래 가시려면 처음에 좀 준비를 잘해서,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뭔가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이 미미할 때 좀 잘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시면 이게 이익이 커져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뭐 세금 폭탄이랄까 이런 걸 맞지 않으시는, 미리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팁이란 건 다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어쨌든 창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세무 이외에도 굉장히 신경 쓰실 게 많지만, 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세금의 영역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색 내지는 주변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셔서 처음에 세팅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지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창업과 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그 중점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된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지훈 세무사님 두 번째 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두 편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아요? 반응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응도 반응이고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언급한 그 부가가치세하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겪게 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시게 되면 적용하는 원천세, 그리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결산을 하게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뭐 다 언급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창업 창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유브랜드에서는 여러분의 창업 창직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